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감정적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아도 가족인데 뭐 하고 넘어가고 계시죠? 근데요, 그렇게 참다가 여러분들 인생 망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사는 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돈을 마음대로 쓰고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또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무시하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이런 말로 넘어가야 했던 경험.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싫었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그저 참기만 하기를 몇 년이었죠.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족이라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가족을 무조건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믿거든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이중 배신이에요. 배신당한 것 플러스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무너진 것.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치유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라는 신화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형제 자매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가족에게 당하고도 우리 자신을 탓하게 돼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계를 무너뜨릴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끊어내거나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해요. 가족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서 그저 참기만 했었던 거예요. 자, 근데요, 가족 문제를 다룰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관계 단절하기. 화났다고 당장 연락 끊고 차단하고 가출하는 거. 이건요,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족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끊기는 더 쉽지만 다시 회복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충동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어쩌면 현재의 충동적 감정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가족이니까 하고 무조건 참기. 반대로요, 계속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도 최악입니다. 이걸 감정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다가 더 큰 폭발로 이어져요.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참아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감정들을 두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이 그래요. 세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가족 문제는요, 여러분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요. 친구한테 털어놔도 되고, 상담사 찾아가도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 써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혼자 글로 작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민 상담 카페 같은 곳에다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기댔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단계,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라. 먼저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분리해야 해요. 감정 일기를 쓰세요. 오늘 엄마가 내 돈을 허락 없이 썼다. 나는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구분하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2단계,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친구가 여러분들 돈을 허락 없이 썼다면 당장 따지고 거리 두겠죠. 근데 가족이면 왜 참아야 하나요?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세요. 이 사람이 친구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단계,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라. 거리두기는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감정적 거리두기인데요. 물리적 거리두기는 연락 빈도를 줄이고 가족 모임에는 최소한으로만 참석하고 가족에게서 받는 지원을 끊어내는 일이에요. 감정적 거리두기는 가족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가족들이 하는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요, 이게 당장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4단계, 관계 지속 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라.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고 하나? 이 관계가 내 행복에 도움이 되나?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나? 10년 후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나? 만약 답이 대부분 아니오라면요, 관계를 재설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이 질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좋은데 가족에게는 이상하게 관대해지는 질문들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5단계, 새로운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라. 마지막으로요, 가족 밖에서 진짜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좋은 친구들, 멘토, 커뮤니티, 상담사,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택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더 진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지면요, 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재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화해야 돼요. 내가 내 행복을 찾으면 신기하게도 가족 관계도 좋아져요. 가족하고 거리를 두면 놀랍도록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자, 정리할게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는 독입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고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해서 물리적,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다음 관계에 대해 평가해보고 새 지지망을 찾으세요. 거리두기는 관계 단절이 아닌 건강한 재설정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가족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